들어보셨어요? 이거를 Love, Love을 저는 아이들 모드라고 선생님 저랑 거울 모드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들 저랑 거울 모드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L-O-V-E love를 우리는 연습해서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첫 글자만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the heart says I love you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L이 없어지고 우리 원래는 O-V-E love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원래 처음에 만들 때 기본적으로 목적이 부모 참여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짝 부분을 뽀뽀로 대신하는 거예요. 엄마랑 O, V, I love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뽀뽀만 하니까 되게 좋아요. 두 번째는 O, V, I love, O, V, I love, O, V, I love, the heart says I love you 이렇게 하거든요. The heart says I love you 하고 서로 사랑의 청 빵 쏴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V I love, V I love, V I love, the heart says I love you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중간에 딴따라단 딴딴따라단 딴따라다라다라다라단 하고 간주가 계속 나와요. 그 부분을 옛날에 그 누구죠? 신화의 엔딩가? 그 친구가 하던 그 하트 쏘는 춤 있죠? 딴따라단 딴딴따라단 딴따라다라다라다라단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거고 요 부분은 엄마들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께 상품을 드린다고 하면 그 상품은 반드시 누가 좋아해야 되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걸고 그걸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압박이 들어가요. 엄마 빨리! 엄마. 이렇게 되면 부모 참여 수업에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디 얼마나 잘한다 볼까 이런 걸 참여하시도록 하되 가능한 한 엄마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E love이죠. E 이렇게 E 이렇게는 사실 아이들이 따라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E love, E love, E love, the heart says I love you. 마지막 끈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시고 the heart says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다라다라다라. 그 수업 시간에 리더는 누구예요?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그 수업 시간에 주체는 누구여야 돼요?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엄마들한테 뭔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활동에 엄마들을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재밌는 거 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노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요. 하트 처음에 I made a heart for you. The heart says I love you.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the heart says I love you. 하트춤 딴따라딴따. 얼굴이 왔다 갔다 해야 돼. For you, the heart says I love you. 역시 O-V-E love, O-V-E love, the heart says I love you. 누가 제일 잘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I made a heart for you. The heart says I love you. Be in love. 눈이 안 펴시려고? Heart says I love you. 딴따라단 딴딴따라단. 어머니 스티커가 걸려 있어요. 막 이런 거. The heart says I love you. 계속 이거 뽀뽀만. 아까는 러브이 있었네요. The heart says I love you. 마지막 딴딴 짠! 피카!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금 무거워서 21세기 요 영어 강사의 요건은 무엇일까?
뭐 저희들이 뭐 요건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빠지는데 다 알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죠. 저도 인생의 화두가 다이어트라 이제는 뭐 책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실패담, 경험담만 모아도 아마 네, 브리테니커 차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 해보면서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조금 쉬운 해법은 무엇일까? 조금 더 간단한 접근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지금 방금 불렀던 이 노래가 원곡이 뭐죠? B-I-N-G-O 빙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동요의 주인공 빙고를 찾아보세요. 제한 시간은 7초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짠! 누가 빙고일까요? 누가 빙고일까요? 자, 제한 시간이 끝나면서 자, 우리 가사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 동요 한번 불러보세요. 빙고. 옆집 사는 개 이름 빙고 라지요. 라지. 1번이 정답이에요. 아재 개그였어요. 빙고 라지요. 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맞추시면 김치냉장고가 걸려있었는데 안타깝고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을 3개 그리고 선분 하나를 그어보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선생님들께 어떤 미션을 드리는 제한 거예요. 시간이 15초밖에 안 돼요. 자, 나는 어떻게 이 원과 선분을 배치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냥 딱 떠오르는 걸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로 옆에 분과 함께 나 이런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 어떤 그림 그렸어요? 하고 한 번만 서로 확인해 주세요. 깜짝 놀라게 똑같은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어요. 소울메이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자, 다음 계산식에서 빈칸에 알맞은 기호는 그랬어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 산수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고 제한시간 7초예요. 자, 네, 정답은 여기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앞만 갖다 넣어도 안 되죠. 정답은 소수점이거든요. 자, 이 문제에는 어디에도 사칙연산 기호를 넣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알맞은 기호를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시작부터?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기호라고 이미 우리가 규정 지어놓고 들어갔어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고정관념이 살짝 이제 고정관념 그럼 요걸 좀 빼고 그 다음 미션 한번 해볼까 하면 이제 쉬워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미션 다시 해볼게요. 원을 3개 그리고 선분 하나를 그어보세요. 이 미션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정관념이 조금 깨졌다라고 관점을 좀 바꿔본다면 내가 다시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를 한번 그려봐주세요. 근데 이걸 좀 깨고 생각하면은 다시 그려본다면 나는 어떻게 그려볼까?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거 되게 재미있게 하려고 한 건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되게 진지하게 막 수험생 모드로 막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웜업 플레이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션 드렸을 때 첫 번째 그림이 이런 거 거나 비슷하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첫 번째 그리셨을 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단순 명쾌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단순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명쾌에다가 맞춰주세요. 네, 단순 명쾌형이시고요. 단순 명쾌형의 특징은 정보 처리를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정확하게 하죠. 더 중요한 건 동시에 이것저것 같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 끝내놓고 그 다음 것도 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좋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거 또 다른 거 시키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 이런 스타일이 단순 명쾌형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딱 나눠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주로 관계를 맺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관념은 원칙주의자라서 굉장히 원칙을 지키고자 하고 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시고 중요한 건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강박관념이 있는데
심지어는 남이 안 지키는 것도 싫어.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도 막 잔소리하는 거. 너 왜 그런 거 그렇게 안 해? 이게 정해진 건데. 이런 타입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요. 제가 갑자기 샤머니즘의 중심에 쓴 것 같아가지고. 그죠? 제가 지금 돗자리 깔아도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으신 분들이 바로 단순 명쾌형인데, 다시 이름을 짓자고 하면 내가 정답형. 즉,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세워놓은 규칙과 내가 세워놓은 원칙이 항상 정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 가도 굉장히 모범생이고 FM이고 우등생일 확률이 높고요. 이런 강의나 교육을 되게 좋아하셔서 절대 빠지지 않으시고 찾아다니면서 들을지언정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가 취미이신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거.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속하고,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잔소리하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런 그림. 원이 살짝 겹쳐졌어요. 이렇게 아이에 겹쳐졌거나 벤다이어그램처럼 그리셨거나 무슨 모양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첫 번째 이런 그림 그리신 분. 네네네. 비슷하면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거 이쪽에 속해요. 혹시 두 번째 그리셨을 때 나는 처음엔 단순 명쾌형 그림을 그렸는데 두 번째는 이런 그림 그렸다 하시는 분. 그쵸? 제가 바라던 효과들이 바로바로 현장에서 나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관대 융통형이라고 부릅니다. 네네네. 관대 융통형이고,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볼게요. 정보 처리가 10개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안다가 아니라, 물론 맞지만, 하나를 가르쳐주면 10을 안다고 생각하죠, 본인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단순 명쾌형과는 다르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좋아해요.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막 전화 받으면서 매니큐어 칠하거나, 막 설거지 하면서 잔소리 하거나, 세탁기 돌려놓고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 따로 세탁기 따로 하는 거 절대 싫고, 드라마 보면서 전화통화 하면서 뭐 이렇게 교구 가위질, 그림자료 가위질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거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시고,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굳이 하지 않아요. 마당발이야. 웬만한 사람하고는 다 친하고 어디 가도 좋은 사람, 호인 소리를 듣고 성격이 좋죠. 그래서 친구가 많고 다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게 그 문제점이 없는 분들,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도덕적인 관념은 원칙주의자는 아니에요. 단순 명쾌형은 원칙주의자잖아요. 근데 관대 융통형은 살짝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가 보고 있으면 원칙주의자인데 누가 안 볼 때는 살짝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융통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시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호인 소리를 많이 들어요. 호인. 저 사람 참 성격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실속이 없어. 실속이 없는 거야. 호인인데 실속이 없어. 호인이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입속을 잘 못 차려요, 이런 분들이. 자기 것 잘 못 챙기고 결국 나중에 보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속하고, 다른 말로 부르면 너도 정답형이에요. 항상 이런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어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설득을 하면, 논리적으로 하면 맞는 것 같은데 막 귀가 팔랑팔랑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원칙주의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죠. 내가 딱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관대 융통성은 그거보다 좀 유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런 그림 그리신 분 계세요? 이런 그림? 자, 분명히 동그라미 3개와 선분 하나로 이루어진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께 미션으로 드렸던 것은 의미가 없는 그냥 동그라미 3개와 선분 하나였는데, 그걸 가지고 얼굴, 동전, 관역, 클로버라는 뭔가 유의미한 어떤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의성이에요. 이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통합창의형이라고 부릅니다. 통합창의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반응으로 봐서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서 안 여쭤봤어요. 정보 처리가 무한대다. 뭐 뭐든지 다 배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탐구심과 호기심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나만의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나에겐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이라고 적었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다양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호기심, 탐구심이 강하고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다양한 성별은 좀 이상하네요. 네, 요즘에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하도 많아서 네, 남녀로 구분할 수는 없는 세상이 맞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고요. 도덕적인 관념은 통합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칙주의자인 단순 명쾌형이 약간 빗나가 있는 원칙주의자인 융통형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걸 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길거리 가다가 담배를 막 피우시면서 가다가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그 봉투를 딱 버렸어요, 바닥에. 그럼 이제 단순 명쾌형이신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나 저거 잔소리 하고 싶은데라는 마음 들지만 참죠. 그렇지만 간혹 강한 단순 명쾌형의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아저씨 거기다 그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되는데 왜 거기다 버리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절대 이런 분들 화를 안 내거든요. 굉장히 조곤조곤 참하게 얘기하시죠. 그거 거기다 버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저씨가 아니 무슨 상관이 있으냐고. 내가 아니 왜 여기가 무슨 여기 아줌마네 집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분쟁이 났어요. 그럴 때 통합창의형은 그곳에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념을 가진 사람. 문제 해결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느 자리에 있어요? 리더 자리에 있죠.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 교육의 질이 좋아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그러할진데 정말 이제 새싹 같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는 어떨까요? 단순 명쾌형인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지는 적어도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난 틀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수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A, B, C, D 딱 나왔어요. 프로세스가 딱 나왔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자꾸 돌발적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면 그 네모 틀 안에 아이들을 가두지 못해서 그게 서로 부딪히면 엄청나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수업이 힘들고 아이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권리를 빼앗겨요. 창의적일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권리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합창의형은 정답 조율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장미란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거래요. 어때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두 번째는 엄마가 걸레질하는 모습을 뒤에서 본 거예요. 궁뎅이. 궁뎅이가 뒤꿈치, 마룻바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가 부탁하면 나는 이렇게 예쁜 소리로 응 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다고 해서 응이란 글자를 만들었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바라봤는데 지구에 모자 쓴 신사가 서 있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를 상상해서 그린 거래요. 원이 하나는 어디 있어요? 커다란 원이, 지구라는 커다란 원이 일부만 나온 거죠. 어때요? 이 그림 누가 그렸게요? 아이들이 그린 겁니다. 네. 7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의 영재 교육 훈련 과정에서 미션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영재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네. 고정관념을 깨고 관점을 바꾸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융합 영재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 융합 영재형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선생님이 단순 명쾌형인 수업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네모 안에 집어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우리가 스스로 약간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융합 영재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 창의형이 그냥 무의미한 어떤 것에서 유의미한 것을 탄생시킬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융합 영재형은 여기에 플러스 감성의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그 순간의 그 감동, 엄마의 엉덩이를 그린 저 유머 감각,
친구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다는 저 예쁜 마음, 커다란 지구라는 원을 일부만 그릴 수 있는 이 상상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플러스 되어 있는 무한한 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싹 잘라버릴 수도 있는 사람, 혹은 그걸 극대화시켜 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마무시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뿌듯한 일인 동시에 무서운 일이죠. 힘든 일이고. 단순히 우리가 내가 1시간 수업해서 얼마의 페이를 받고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고 한 달에 얼마를 번다 라는 개념으로 더하기 빼기를 할 수만은 없는,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 우리 인정해주지도 않고 유아영어 강사라고 진짜 선생님들처럼 막 그렇게 소셜 포지션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페이를 막 많이 주는 거, 입시학원 강사들처럼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엄청 우리한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가 많아, 왜 우리한테만 사명감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싶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부심과 사명감 가지시고 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15년 정도 수업을 하면서 내내 항상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임신, 출산을 이렇게 겪고 출산 휴가를 3주밖에 못 갔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도 지사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신입교사 교육을 해야 돼서 아기 낳고 3주 만에 다시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제 다시 나왔으니까 수업에도 이제 복귀를 했는데 아직 붓기가 안 빠져갖고 임신복밖에 맞지 않아서 임신복을 입고 그냥 갔더니 애들이 저한테 왜 선생님 아기 안 꺼내고 왔냐고. 그래서 저를 확 웃겨주더라고요. 막 웃었는데 딱 앉았는데 애들이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옆에 친구한테 린다 선생님 오니까 좋다 그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수업을 못할 정도로 막 눈물이 나가지고 헬로 에브리원을 못하겠더라고요. 막 그냥 이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예.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어떤 영어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나는 어떤 영어 선생님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게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내 아이의 영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와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 아이들 보는 순간 저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소중한 아이들인가. 그 부모들, 각자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하면서 키운 아이들인데 내가 감히 이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을 혹시 내가 나의 어떤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저해하진 않는지를 항상 중간중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우리 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첫 영어 선생님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만약에 내가 첫 영어 선생님이 아니었어도 어때요? 첫 영어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평생 영어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내가 결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는 걸로, 선생님들 표정으로 제가 대답 들은 걸로 할게요. 네.